자, 여러분 교재 예제 13번, 14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풀이를 첨부 파일로 붙여 놓을 테니까 요 예제 13번하고 14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오럼 2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해전체 부피를 구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서 소위 이제 원주각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와셔의 방법과 더불어서 해전체 부피를 구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원주각에 의해서 해전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 전제에 따라서 두 가지 공식이 주어져 있는데, 먼저 해전축이 Y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일 때는 우리가 구하는 해전체의 부피 V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2파이 곱하기 원주각 반지름 곱하기 원주각 높이 곱하기 dx고, 해전축이 Y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일 때는 여기서까지는 똑같은데 곱하기 dx가 아니고 dy다 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해전축이 Y축인 경우에 이와 같은 공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해전축이 Y축인 경우를 가지고서 선생님 아래에 지금 한번 설명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원주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도대체 원주각이 뭐냐? 일단 원주각이 뭔지부터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주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우리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시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있죠. 여기서는 지금 가로의 길이가 dx고 세로의 길이가 fx만큼 되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보이죠. 일종의 여러분 직사각형 띠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요 직사각형을 요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나요? 빨갛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요 속이 비어 있는, 그쵸?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원기둥 모양 같은 거죠. 그쵸? 속이 비어 있는 원기둥.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 두께가,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게 매우 작답니다. 요 간격이. 이 두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두께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이 요 직사각형의 띠를 돌려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입체를 우리는 뭐란다? 원주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원주각은 원기둥에서 요 가운데가 파여 있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즉 껍데기, 그렇죠? 원기둥 껍데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윗뚜껑, 아랫뚜껑 없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그쵸? 원기둥 껍데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이렇게 한꺼풀, 한 바퀴 뺑 돌아서 한꺼풀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두께가 이렇게 원주각은 이렇게 두께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원주각은 이 두께가 거의, 그쵸? 거의 우리 눈으로 이렇게 두께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극한적으로 이렇게 이 두께가 작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사각형의 띠를 회전시켰다 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서 사실상 하나의 선을 회전시킨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일단 원주각이다. 원주각이 뭔지를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한 바퀴라고 일단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원주각 방법으로 입체의 부피를, 해전체 입체의 부피를 구한다 하겠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 이런, 그쵸? 함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시는 여기서 요 곡선은 y = fx라는 요 함수에 a에서 b까지 이렇게 잘라놓은 일부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일부. 그렇게 했을 때에 요 곡선하고 x = a, x =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 요 빗금친 부분, 그죠? 요 빗금친 요 영역을 여러분이 이렇게 y축으로 요걸 회전을 시키면 그 입체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자, 요게 우리가 회전시켜서 입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요 선이 Y축을 회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작은 원기둥을 만들 것이고, 요 선이 Y축을 회전하면 이와 같이 큰 원기둥을 만들겠죠. 그리고 이 곡선이 Y축을 회전하게 되면 바로 요 큰 원기둥의 요 위쪽에 가운데가 비어있죠. 비어있는 모양을 만들 거랍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요 빗금친 부분을 Y축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 입체의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와 같은 우리가 회전체 입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요 A라는 지점에서 적당한 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A라는 지점에 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띠를 우리가 회전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작은 그죠? 요 띠가 이 직사각형 띠가 그의 가로의 길이는 그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마치 선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띠를 큼직하게 그렸답니다. 그럼 이 띠를 우리가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자, 이런 모양의 뭐가 생긴다? 그죠? 원주각이 생기겠죠. 이런 모양의 원주각이. 자, 이런 모양의 하나의 원주각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여기다가 또 그 옆에다가 자, 요 곡선에 이렇게 딱 그쵸? 되어 있는 띠를 또 하나 생각해 가지고 또 요것을 우리가 Y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 자, Y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점점점 이게 그쵸? 요 간격이 늘어나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Y축상으로 회전을 시키면 자, 이런 식으로 원주각이 만들어지겠죠. 원주각이. 자, 요렇게 또 원주각이 만들어질 거랍니다. 자, 물론 요 선도 이렇게 원주각이 되겠죠. 원주각 일부가 되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 지금 A라고 하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띠를 계속 세워가지고 그 띠를 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원주각을 하나씩 착착착 돼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전체 부피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띠를 돌리고 원주각을 만들고 여기서 또 띠를 세워가지고 돌려서 원주각을 만들고 또 이쯤에서도 또 띠를 세워가지고 원주각을 만들고 이쯤에서도 또 띠를 세워가지고 원주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A에서 B까지 무수히 많은 띠들을 만들어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원주각 만들고 원주각 만들면 마치 높이가 점점점 높아지는 두루마기 한 끝풀 한 끝풀이 이제 쌓여 나간다 생각하면 되게 두루마리 화장지. 물론 여기서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제 높이가 점점점 이렇게 곡선 따라 커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한 끝풀 한 끝풀을 쌓아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지의 부피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A와 B 사이에 무수히 많은 띠를 세워서 무수히 많은 원주각들을 만들어서 그 부피를 계산해서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요 면적을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입체의 부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는 A와 B 사이에 임의의 점 X를 하나 잡자는 거죠. X를 잡아서 요 임의의 점 X에서 이렇게 이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각을 요 띠를 만들어서 요 띠를 회전시킬 때 만들어지는 일단 임의의 원주각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요 X라는 지점에서 띠를 세워서 만든 원주각을 선생님이 이쪽 그림에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 놨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요 X라고 하는 지점이 요 지점이죠. 자, 요 지점. 자, 요게 원점이고 원점에서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 이제 T를 만드는데 요 X라는 지점에서 요 X를 중심점으로 해가지고 좌우의 길이의 합이 그쵸? 좌우의 요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TX만큼 되도록 이렇게 직사각형의 띠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띠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키면 여러분 그림을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런 모양의 뭐가 나온다? 지금 원주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원주각의 부피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걸 우리가 요 임의의 점 X에서 만들어지는 이 원주각의 부피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회전체의 부피의 입장에서는 그쵸, 부피 요소 내는 보통 우리가 부피소 또는 최적소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원주각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면, 그럼 원주각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주각의 부피는 원주각의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원주각의 요 밑면이 보이시죠? 원주각의 밑면의 넓이부터 일단 구해가지고, 원주각의 높이는 지금 여기 fx니까, 그죠? x에 대한 요 함수까지, 곡선까지 길이니까, 원주각 높이는 fx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주각의 밑면의 면적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원주각의 밑면을 선생님이 여기 별도로 여기 그려놨답니다. 자,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점에 해당되고, 지금 요 원주각의 요 밑면의 길이 dx라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dx라고 우리가 보고, 자, 요 dx라고 선생님이 표시해놨죠. 그리고 지금 x라고 하는 것은, 요 x라고 하는 것은 요 dx의 중점, 요 선분 dx의 중점까지, 원점에서 이 중점까지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본 거기 때문에, 원점에서 요 dx의 이 선분 dx 중점까지 거리를 우리는 뭘로? x로 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원주각의 밑면의 넓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원하고 큰 원하고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원주각의 넓이죠. 그러면 요 원주각의 밑면의 넓이, 원주각 밑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 짝대기의 길이, 여기 dx죠. 요 짝대기의 길이 dx에다가, 자, 요 dx의 중점인, 그쵸? 요 점까지, 요 중점이 요 중심점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요 노란 원의 원주의 길이를 곱하면 된답니다. 그러므로 결국 반지름이 x인 원주의 길이니까 이게 뭐죠? 2πx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원주각 밑면의 넓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원주각 밑면의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원주각 높이가 fx니까 결국 우린 여기에서, 자, 소위 이제 부피소라고 하는 거, 자, 부피소라고 불리우는 요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부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의의 점 x에서 하나의 띠를 만들어서 우리가 y축 회전시켜서 생기는 원주각의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원주각의 밑면의 넓이가 지금 dx 곱하기 2πx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원주각의 높이가 뭐니까? fx니까. 요렇게 우리가 부피소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 요쪽에서 합시다. 요쪽에서. 자, 결론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요 영역을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 입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요 a와 b 사이에 무수히 많은 원주각의 띠를, 그쵸, 원주각을 생각하기 위해서 띠를 세워서 그 띠를 돌려서 만들어지는 원주각들의 부피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임의의 점 xs의 원주각의 부피가 바로 이만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만큼을 우리는 자, 요게 지금 뭐죠? 임의의 점 xs에 만들어지는 원주각의 부피라는 거죠. 그러면 그 x라는 값이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원주각들의 부피를 다 더한다는 말은 요 부피소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 그렇죠. 적분을 붙이면 되죠.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붙이고, 자, 요 dx 곱하기 2πx 곱하기 fx, 이렇게 우리가 적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요 fx. 그러니까 요것은 x라고 하는 임의의 점에서의 원주각의 부피. 그러면 이 x 값을 a에서 b까지, 그쵸, 적분한다는 말은 a와 b 사이에서 정해지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원주각들을 몽땅 다 더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공식하고 비교해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원주각의 방법으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한다는 것은 자, 요 이 파일을 앞으로 끄집어내볼게요. 이 파일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원주각 반지름 그랬죠. 여기서 원주각 반지름이라고 원주각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원주각의 요 중심점에서 지금 요 우리가 x로 잡은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결국 x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x를 우리가 원주각의 반지름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주각의 fx라는 것이 원주각의 뭐죠? 지금 높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죠? dx를 이렇게 붙여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주각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뭘 가리키고 여기에서 요 x까지 길이니까 x를 가리키는 거고 원주각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여기서 fx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영역을 요 y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 이런 모양의 입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그 입체의 부피를 원주각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요 구간 A와 B 사이에 우리가 자, 무수히 많은 이렇게 띠들을, 직사각형 띠들을 세워가지고 그 띠를 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원주각들의 부피를 계산해서 몽땅 다 더한다는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화장지로 말하면 화장대 한 껍데기식의 그 만들어지는 원주각들의 부피를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킨 것이 바로 이 공식인데 우리가 A와 B 사이에 임의의 점 X에서에 만들어지는 원주각이 지금 요거죠. 임의의 점 X에서 띠를 세워서 만들어진 이 원주각의 부피를 계산한 게 이거고 이와 같은 X라는 점에서의 원주각의 부피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있는 말은 요 X값 대신에 이제 A에서 B까지 있는 모든 값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다 더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X라는 점에서의 지금 원주각의 부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A에서 B 사이의 모든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더한다는 뜻이 적분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와 B 사이에 만들어지는 모든 원주각들의 전체 합이라는 의미를 얘가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단순화시킨 것이 이거라는 거죠. 자, dx는 뒤로 빠져나갔고, 자, 이 파이는 앞으로 빠져나갔고, 그러면 요 x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원주각 반지름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원주각 반지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a와 b 사이 임의의 점 x를 잡았을 때에 요 중심에서 회전축에서 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임의의 점 x까지 요 거리를 우리는 원주각 반지름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점 x에서 우리가 요 fx까지 거리, 요 높이, 요것이 바로 원주각 높이죠. 요 원주각 높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각 방법으로 우리가 회전체 입체의 부피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만 잘 찾아내면 되죠. 원주각 반지름하고 원주각 높이만 찾아내면 우리는 쉽게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 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여기 곡선 y = 2루트 x와 x = 1, x = 4, y =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최적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요걸 우리가 요렇게 대략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 = 2루트 x라고 하는 것은, 자, 대략적으로, 자, 요렇게 생겨본 그림이죠. y = 2루트 x. 자, x = 1은 대략 이쯤 있을 것이고, 그리고 x = 4는, 자, 이쯤 있겠죠. 자, 그리고 y = 6이라는 것은 x축이니까,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 영역. 자, 요 영역을 우리는 y축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라. 그랬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자,
요 A와 B 사이에, 자, 요 A와 B 사이에 임의의 점 X를 잡아가지고, 자, 요렇게 우리가 하나의 원주각을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띠를 세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랬을 때에, 소위 이제 원주각 반지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바로 요 X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거리? 요 회전축까지, 그쵸? 회전축까지 거리를 우리가 원주각 반지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주각 높이라는 것은 바로 요 높이죠. 요게 2루트 X. 이게 바로 원주각 높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이 입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X 값이 1에서 4까지 움직이고 있죠. 그죠? 1에서 4까지 움직일 때에 그 다음 2파이 붙여주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원주각 반지름이죠. 원주각 반지름은 뭐다? X. 그러니까 원주각 반지름은 우리가 임의의 점 X를 잡았을 때에 이 점에서 요 회전축까지 거리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원주각 높이 2루트 X 그리고 d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 이게 4파이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1에서 4까지. 자, x 루트 x라고 하는 것은 x의 뭐다? 2분의 3승과 같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따라서 이걸 다시 한번 적분을 해보면, 자, 2분의 3에다 1을 더하면 2분의 5죠. 2분의 5로 나누면 5분의 2가 되고, 그럼 x의 2분의 지금 5승이 되는데 2분의 5승이라는 것은 x의 제곱 곱하기 루트 x를 얘기하는 거죠. 1에서 4까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x의 4를 대입한 값에서 1을 대고 빼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요 결과는 5분의 248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답을 걸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주각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면적을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시킨다. 그랬을 때에 그 회전체의 부피 내지는 최적을 구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원주각을 임의의 원주각을 생각하기 위해서 요 영역에 대응하는 요 x축상에 요 회전축이 y축일 때는 x축상의 임의의 점 x를 잡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임의의 점 x를 잡았을 때에 회전축에서 요 점 x까지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원주각 반지름이 되고, 그리고 요 임의의 점에서 요 영역의, 그쵸? 영역이 이렇게 높이를 세웠을 때 요 높이가 바로 원주각, 뭐가 된다? 원주각 높이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Y축 회전을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임의로 잡은 X값이 X축에 있기 때문에 X에 관한 적분으로 접근한다. 요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와셔의 방법도 공부했고 원주각 방법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와셔의 방법으로 여기서 이 회전체 부피를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와셔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부피를 여기서 생각한 회전체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지금 우리는 와셔의 방법으로 지금 구하라 할 때는 Y축 회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일단 임의의 점을 우리가 어디다 Y축에다 이렇게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임의의 점을 Y축에 잡아놓고 이 Y축의 요 회전 중심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큰 반지름, 가장 가까운 점을 작은 반지름을 잡을 건데, 이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이 Y에 관한 함수로 일반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Y 값이 여기까지는 일반화되다가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함수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 그림이 그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요 위쪽과 아래쪽에 와샤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와샤의 방법보다 우리가 금방 공부한 원주각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원주각 방법과 와샤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가면서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문제는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는 와샤의 방법, 어떤 문제는 원주각 방법이 훨씬 더 간명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4번의 기출 문제인데, 자, 요 삼곡선 함수가 나와 있죠?
요 함수 fx가 상곡 코사인 x. 자, 요 상곡 코사인 여러분들이 앞에서 물론 공부했겠지만은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다. 자, 우리가 대학미적분 1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거 상곡 코사인 함수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어지고, 상곡 사인 함수는 뭐가 되죠? 상곡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또 우리가 상곡선 함수에 우리가 배운 항등식 중에서 상곡 코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상곡 코사인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공식을 여러분 아셔야 된답니다. 자, 어쨌든 상곡 코사인 함수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본 그림이랍니다. 자, 그런데 요 상곡선 함수하고 자, y 이퀄 0은 x축, x 0은 y축, 그리고 x 이퀄 1. 그러니까 요 빗금친 부분이죠. 자, 여러분 요 보고 계시는 요 영역의 면적을 x축 둘레로 회전을 시켜보라 그랬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원주각 방법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 무슨 방법이, 지금 우리 앞에 배웠던 와샤 방법이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딱 봤을 때에 원주각 방법이 훨씬 더, 그쵸? 어렵죠. 그쵸? 왜냐하면 원주각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회전축이 요렇게, 회전축이 x축이면 y축에다가 우리가 임의의 값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뭘 세워야죠? 띠를 세워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도 y축 상에 우리가 임의의 y 값을 잡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움직일 때에, 지금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에 띠를 구성할 때 우리 소위는 원주각의 높이를 구성한 함수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띠를 세워 나갈 때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띠가 우리가 일정한 함수가 나타나는데, 이쪽에서는 또 요 값을 넘었을 때는 다른 함수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원주각 방법이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우리가 앞에 봤던 와샤의 방법이 좋다는 거죠. 자, 와샤의 방법은 x축이나 x축에 평행한 우리가 회전축을 가지고서 와샤의 방법을 적용할 때는 일단 x축상에 우리가 임의의 점을 우리가 x라고 이렇게 잡는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회전축에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빗금친 부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이 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된다? 바로 큰 반지름. 그럼 여기에서는 작은 반지름은 뭐가 되죠? 작은 반지름은 0이죠. 요 점에서 빗금친 부분에 있는 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럼 여기서, 자, 그럼 큰 반지름은 뭐냐? x를 대응했을 때 요 함수값이니까 요 fx가 상곡 코사인 x이기 때문에 큰 반지름은 상곡 코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와샤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다가 큰 반지름의 제곱에서 작은 반지름의 제곱은 0이니까 굳이 뺄 필요 없겠죠. 이렇게 구성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자, 지금 x값이 0에서 1까지 정의되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와샤의 넓이를 적분하면 된다. 그런데 이 와샤의 넓이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상곡 코사인도 제곱이 되면 적분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상곡 코사인을 요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변형하면, 자, 상곡 코사인 제곱 대신에 2분의 상곡 코사인 2x 플러스 1로 요걸 일단 변형을 먼저 해봅시다. 해놓고 요걸 여기다 적용하면 2분의 파이를 묶어내고 0에서 1까지 상곡 코사인 2x 플러스 1을 우리가, 자, 뭐 한다?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분의 파이에다가, 자, 상곡 코사인 2x는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상곡 사인 2x죠. 자, 요거 우리 대학 미적분이 다 배웠답니다. 저 1을 적분하면 x죠. 0에서 1까지. 자, 2분의 파이 해주고, x 대신 1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상곡 사인 2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건 1이 되어지고,
0을 대입하면 삼곡 사인 0은 0이죠. 자, 여기다가 0집고 0집이 0집이 0 되죠. 그리고 0은 0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삼곡 사인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x 대신에 2를 대입한 값이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것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용하면 결국 2분의 파이에다가 자, 삼곡 사인 2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다. 여기다 2분의 1 곱해버리면 우리는 4분의 2의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플러스 1. 요렇게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답을 우리가 골라보면 몇 번이 답이다? 요 2번이 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와샤의 방법, 자, 이번 시간에는 원주각 방법을 공부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놓고서 이제 쭉 문제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